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체의 손해배상 조항. 계약 위반 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왠지 안심이라고요? 이제 계약 위반이 발생했어요. 사장님이 묻습니다. 손해가 얼마야? 감정적인 손해 말고 대충 이럴 거란 추측 말고요. 수치로 계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확실한 손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 계산을 못 하겠어요. 보통 계약서에 많이 들어있는 조항이 있어요. 본계약 위반 시 당사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도대체 일체의 손해가 뭔가요? 먼저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원고예요. 원고 측에서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액수, 손해의 원인과 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손해가 발생했고 네가 이런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 액수가 얼마다라는 점까지 모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가 일체의 손해가 무엇인지, 얼마인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가 얼마인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죠? 비밀의 내용,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쓰기 위해 구입한 기계의 부품이 고장이 났어요. 부품의 하자가 원인인데요. 기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손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부품값은 손해가 될 수 있죠. 처음부터 하자 있는 제품이었다면 중고 부품값이 아니라 구입 금액을 손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계가 운행이 중단돼서 제품을 생산을 못했어요. 이로 인한 손해가 어디까지일까요? 물건을 못 팔아서 못 번 돈, 이게 손해인가요? 애매하죠. 기계가 운행이 중단되어서 납품을 못해서 회사가 위약금을 물어줬어요? 이것도 부품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를 봐서 전부 다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애매하죠. 물론 원고 입장에서는 다 배상받고 싶죠. 일체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요. 계약 당사자의 업무 내용, 회사 형태, 실제 들어간 비용 등 너무나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자, 원고죠. 원고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별로 예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맞춤 규정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보면 을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갑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 을은 자신이 제공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서 갑이 가동하는 보일러가 운행 중단될 경우에 갑에게 1일당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계약 불이행 시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액수는 대략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맞춤형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결국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와 협상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갑인가도 상관이 있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는 더 집요하게 달라붙고 고민하는 측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이걸 계약의 내용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계약서를 자세히 쓰는 문화가 없어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지고 계약을 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갑인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 계약의 내용을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될 것이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얻지 못하는 수익과 계약이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저울질해봐야 됩니다.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사실 계약서만 잘 써도 대부분이 해결돼요. 그런데 몇십억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률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지 않는 경우도 봤어요. 대부분 어디 인터넷에 서식으로 굴러다니는 계약서를 가지고 대충 변형해서 써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이라서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일단 사업하는 사람이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좀 염두에 두고 계약을 진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서의 손해배상 규정은 자세히 정할수록 좋다.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